자, 반갑습니다. 방학 잘 보냈습니까? 예. 뭐 별다른 인사 없이 그냥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교과서 89페이지 평면 벡터의 내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왜 내적을 배워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그냥 무조건 일단 내적에 대한 식부터 쓰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두 벡터 A와 B를 이제 내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까만 동그라미 중간에 넣어서 시킬 건데, 그냥 무조건 정의부터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을 두 벡터의 내적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이따 이게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내적을 왜 만드느냐, 왜 쓰느냐의 이유 자체는 사실은 이 때문에 그럽니다.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거꾸로 내적한 값과 두 벡터의 크기를 알면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값 사이각 세타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걸 써먹으려고 내적이란 걸 만들었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실제 써먹는 거는 코사인 세타지만 지금은 거꾸로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적 값을 구하는 거에 대한 얘기부터 뭐 교과서나 일반적인 어떤 수학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89페이지 봅시다. 제가 지금 쓴 거랑 약간 다르죠? 교과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교과서는 세타가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으면 요걸로 가고, 만약에 요 범위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곱하기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정의한다. 정확히는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죠. 세타로 정의를 합니다. 요게 교과서에서 두 사이각이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을 때 벡터의 내적의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 꼬여있는 게 왜 꼬여있느냐, 여러분이 사실은 코사인 120도, 코사인 150도, 코사인 170도처럼 0도에서 90도에서 180도 사이의 코사인 값을 모르기 때문에 붙은 사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정규 교육과정 안에만 왔다면 코사인 120도를 못 구해. 코사인 120도를 못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코사인 120도가 아니라 얘는 180도에서 120도를 빼줘요. 그럼 코사인 60도가 되잖아요. 그 코사인 60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이렇게밖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식이 튀어나온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코사인 120도, 코사인 150도, 코사인 170도를 구할 수 있다면 이 두 개의 식을 제일 위의 식으로 합칠 수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코사인 120도를 알면 이 위의 식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코사인 120도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면 코사인 180도에서 120도를 뺀 코사인 60도는 알잖아요. 그 코사인 60도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걔가 코사인 120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있어요. 코사인 x는 사실 여기서 x가 반드시 뭐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기 180도 빼기 x다 라는 요 공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요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두 벡터의 내적을 위의 식만으로, 얘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 뒤에도 뭐 칠 필요 없어요. 모든 세타에 대해서 다 지금 빨간 밑줄 친 부분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 자, 뜬금없이 공식을 쓰긴 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설명은 해야 됩니다. 자, 두 벡터 A와 B의 어떤 내적이라는 것을 요 빨간 밑줄만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요 공식 코사인 x가
마이너스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x다를 잘 알고 있었을 때 모든 각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는 공식이 이거라서 이걸 쓰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학생, 우리가 코사인 30도, 코사인 45도, 코사인 60도라는 특수각의 코사인만 알고 있는 학생들은 요 밑에 공식도 하나 더 추가로 외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89페이지랑 교과서 지금 90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파란 박스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네요. 문제 바로 풀면서 천천히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1번에 1번 볼게요. 자, 벡터 A의 크기가 3이고 벡터 B의 크기가 4랍니다. 1번에 1번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사이각이 60도를 이건 거죠. 예를 들어 벡터 B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벡터 A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벡터 A가 조금 더 짧아야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4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일 때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요 안에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뭐 어떤 제가 그림을 그릴 만한 뭔가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이 그림 안에서 뭔가 의미를 가질 만한 뭔가 어떤 모양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산한 값으로 나와요. 공식대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에 곱한 다음에 둘 사이의 사이값이 6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60도를 곱한다 인 겁니다. 그럼 벡터 A의 크기 혹은 요 길이가 지금 3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3인 거예요. 벡터 B의 크기는 4죠.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2분의 1이 됩니다. 계산하면 6이라는 어떤 값이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1학기 때도 약간 강조했던 내용인데 벡터와 벡터를 합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무조건 그 결과가 벡터가 나옵니다. 벡터를 더하거나 뺀 결과는 벡터인데 벡터 두 개를 내적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숫자가 나와야 돼요. 두 벡터의 내적은 무조건 숫자입니다. 왜냐? 정의를 보니까 벡터의 크기 숫자예요. 지금 여기 3이라는 숫자죠. 벡터 B의 크기 숫자입니다. 여기서 4라는 숫자죠. 코사인 60도 무조건 숫자입니다. 그죠? 각이 아니에요. 코사인 60도는 숫자입니다. 2분의 1, 0.5라는 숫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세 숫자의 곱이니까 무조건 두 벡터의 내적은 세 숫자의 곱이니까 숫자로 나와야죠. 벡터의 내적을 계산했는데 뭔가 숫자가 안 나왔다. 계산 실수한 겁니다. 벡터의 내적의 결과는 반드시 숫자가 나와야만 됩니다. 자, 1번에 2번, 3번도 같이 1번에 2번, 3번은 간단하게만 그림 그릴게요. 자, 벡터 A가 뭐 이렇게 있고 벡터 B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자, 마찬가지 벡터 A의 크기 3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4 곱하기 코사인 90도입니다. 제가 화면 밖으로 살짝 나갈게요. 예. 코사인 90도 얼마입니까? 이게 0이잖아요. 코사인 90도는 0입니다. 요거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중학교 때 코사인 90도까지는 배웠어요. 그렇죠? 답은 0이 되죠. 요거 하나 중요하게 나중에 써먹을 성질일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두 벡터는 내적값이 0이다. 화면 밖으로 살짝만 나갈게요. 직각으로 만나는 두 벡터의 내적값은 0이다.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써먹게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3번. 역시나 그림 간단하게만 그립시다. 벡터 A가 이렇게 있고요. 벡터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135도죠. 자, 이게 사실은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지금 어떻게 구할 거냐? 사실은 첫 번째 공식 그대로 써도 돼요.
여러분 시험에도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벡터 A의 크기 3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4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 135도만큼 사이각이 있으니까 코사인 135도다. 화면 밖으로 나갈게요. 제가 역시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서 코사인 135도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학생은 그대로 계산해서 답을 바로 숫자로 여기에 딱 쓰고 맞춰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산이 안 되는 학생, 코사인 135도가 아닌 얼마인지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135도는 엄밀히 말해서 특수각이 아니고 우리 삼각함수는 지금 특수각밖에 모르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푸느냐? 밑에 공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180도에서 135도를 빼주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2 곱하기 코사인 45도죠. 코사인 45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6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밑에 공식으로 풀어서 나오는 거기도 하지만 이 공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코사인 135도 어떻게 구하느냐? 이 공식이 항상 성립해요. 노란 밑줄 그거 놓을게요. 마이너스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35도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45도인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135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는 거를 그대로 만약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계산해도 마이너스 6 루트 2 맞게 나오죠. 그렇죠? 이 공식이 항상 성립하거든요. 얘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이 코사인 135도, 140도, 150도 이런 것도 다 이걸로 계산하니까 요거를 외워놓고 노란 밑줄을 외워놓고 두 벡터의 내적의 정의 자체는 요 빨간 밑줄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빨간 밑줄만 외우면 요 뒤에 범위 안 외워도 돼요. 밑에 한 줄 또 안 외워도 되거든요. 요것만으로 그냥 딱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노란 거랑 빨간 거를 외워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좀 합니다. 자, 2번까지도 선생님이 뭐 그럭저럭 바로 구해볼게요. 예. 90페이지 문제 2번. 자, 이렇게 있고요. 직사각형 ABCD가 있고요. ABCD. 요 길이가 루트 3, 요 길이가 3이랍니다. 그랬을 때 벡터 AB와 벡터 AC의 내적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 그럼 공식대로 갈게요. 벡터 AB의 크기에다가 벡터 AC의 크기를 곱해요. 여기에다 뭘 곱하느냐? 둘 사이의 사이각을 곱합니다. 그러면 벡터 AB는 요렇게 지금 내려오는 거고 벡터 AC는 요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 사이각이 몇 도냐? 이거 1대 루트 3 아닙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요 각이 60도죠. 코사인 60도를 곱해라 라는 문제였네요. 벡터 AB의 크기라는 거는 선분 AB의 길이와 같고요. 벡터 AC의 크기라는 것은 선분 AC의 길이와 같죠. 이거 1대 루트 3대 2 삼각형이니까 벡터 AC의 크기, 선분 AC의 길이가 2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죠? 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계산하면 3. 자, 그러니까 요렇게까지는 공식만 잘 외워놓으면 그냥 계산 문제 아주 쉬운 거, 뭐 3점짜리 이런 걸로 시험에서 그냥 툭툭툭 던져줘서 아 3이구나 값만 나오면 되는 거고 어려운 내용은 항상 뭡니까?
지금 딱 91페이지 보니까 무슨 얘기 하겠구나라는 감이 잡히지 않나요?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91페이지. 어휴, 증명해야겠네. 그쵸? 증명 문제 또 항상 모든 시험에 우리가 2학기도 마찬가지 중간고사 때도 증명이 뭐 두 문제 정도, 기말고사 때도 뭐 한두 문제 정도 나갈 거니까 한두 문제씩은 매 시험마다 나가니까 증명해야죠. 근데 91페이지 보면 91페이지 한 바탕이 다 증명이고 그 증명이 92페이지도 한 3줄까지 이어지네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제가 줄일 수 있는 방법. 시험에서 마찬가지 이렇게 줄여서 쓰면 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로 지금 교과서 91페이지가 세타가 90도보다 작을 때와 세타가 90도일 때, 세타가 90도보다 클 때로 세 가지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우의 수 나눌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모든 세타에 대해서 이 증명은 다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 2, 3번을 다 합쳐서 한 번에 다 쓸 겁니다. 자, 평면계의 내적을 성분에 의해서 나타내보자.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증명하고 싶은 일단 문장은 이게 되는 거예요. 벡터 A를 성분을 나타내서 A1, A2라고 하고 벡터 B를 B1, B2라고 하자. 일때 이거 일때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하면 어떤 숫자가 튀어나오느냐? 앞에 것끼리 곱해요. A1과 B1, 즉 X성분끼리 서로 곱합니다. A1 곱하기 B1과 뒤에 성분끼리, 즉 Y성분끼리 곱해요. A2 더하기 B2의 A2 곱하기 B2입니다. A2 곱하기 B2의 합과 같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약간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내적 왜 배우고 있느냐? 벡터의 내적이 사실 계산이 굉장히 쉬워요. 벡터의 내적은 사실 요걸로 계산한다기보다는 성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두 성분이 각각 주어졌을 때 앞에 성분, X성분끼리 곱하고 뒤에 성분, Y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하면 벡터의 내적이 굉장히 쉽게 계산이 돼요. 그다음에 벡터의 크기도 쉽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뭐가 계산되느냐? 벡터의 내적 구했고 벡터의 성분, 벡터의 크기 구했으니까 사익각의 코사인값, 코사인 세타가 바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기 위해 벡터의 내적이란 걸 만든 거예요. 자, 한번 증명해 봅시다. 일단은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1, 2, 3번을 나눈 것 자체는 다 건너뛰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 1, 2, 3으로 나눈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점 B에서 직선 OA, 이거 지금 증명 과정입니다. 프루프 증명 과정.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점 O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뭐 어떤 점 A라는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점의 성분이 이제 A1, A2라면 벡터 OA가 벡터 A가 될 거고, 그렇죠? 우리가 벡터 OA 같은 거는 우리가 1학기 때 위치 벡터 이용해서 이렇게 소문자 벡터 A로 많이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점 B가 있을 겁니다. 여기 점 B가 있고 여기를 이제 B1, B2라고 한다면 우리가 벡터 OB를 이렇게 역시 위치 벡터로 스몰 벡터 B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요. 지금 벡터 OH와 벡터 OA 평행하지 않습니까? 벡터 OH랑 벡터 OA 당연히 평행합니다. 그럼 평행한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1학기 때 했던 건데요. 벡터 OH는
어떤 실수 K 곱하기 벡터 OA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평행한 벡터 OH가 평행한 벡터 OA 곱하기 실수 K 베다까지만 끝났고 우리는 시험 문제나 뭐 이런 거에서 하나 더 했잖아요. K가 양수이면 두 벡터의 방향이 같다. K가 음수이면 두 벡터의 방향이 반대이다까지도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일단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교과서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갑니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벡터 요 스몰 A가 벡터 OA인 거고 요 스몰 벡터 B가 벡터 OB인 거니까 두 벡터의 내적의 정의에 따라서 벡터 OA의 크기 구하시고요. 벡터 OB의 크기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벡터 OB 곱하기 코사인 세타까지만 살짝 보겠습니다. 벡터 OB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래요. 근데 코사인 세타는 뭐냐? 여기가 지금 세타니까 요거 분의 요거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즉 벡터 OB의 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요만큼이 뭐가 되느냐? 벡터 OH의 크기가 되죠. 그쵸? 따라서 지금 주어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벡터 OA의 크기 곱하기 벡터 OH의 크기다라고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 OH 크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벡터 OH가 실수 K 곱하기 벡터 OA의 크기잖아요. 따라서 벡터 OA의 크기 곱하기 실수 K 곱하기 벡터 OA의 크기로 바꿀 수 있죠. 요만큼이 요렇게 바뀐 겁니다. 왜냐 OH가 K 곱하기 OA니까. 그래서 정리해주면 얘가 K 곱하기 벡터 OA 곱하기 크기 곱하기 벡터 OA 크기 벡터 OA의 크기의 제곱이네요. 그럼 벡터 OA의 크기라는 거는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아닙니까? 이게 벡터 OA의 크기죠. 얘를 다시 제곱을 하래요. 뭐가 됩니까? K 곱하기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간 과정. 중간에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한번 쉬었다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얘가 다시 적당한 변경을 통해서 A1, B1 더하기 A2, B2로 바뀌어야 된다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꿀 거냐? 이 K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K 값이 얼마지? 이 K 값을 적당히 잘 구해서 여기다 다시 대입한 다음에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정리 과정 중간에 쭈르륵 들어가고 얘가 A1, B1 더하기 A2, B2다. 라고 증명이 끝날 겁니다. 그쵸? 이제 K 구해서 여기 중간 채워넣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K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한 편 교과서 지금 91페이지도 한 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각삼각형 BOH에서 벡터 OB의 크기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OB의 크기의 제곱은 OH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자는 거죠. 더하기 벡터 BH의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벡터 OB가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랑 또 벡터 BH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벡터 BH는요. 우리가 두 위치 벡터 OH와 벡터 OB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일단 성분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OH는요. 예. 선생님은 BH를 쓰고 지금 교과서는 또 HB로 돼가지고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럭저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벡터 OH는 여기 있잖아요. K 곱하기 벡터 OA예요. 근데 벡터 OA는 A1, A2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벡터 OB는요. B1, B2죠. 여기 점 B 좌표가 B1, B2잖아요. 점 A의 좌표가 A1, A2. 그러니까 OA는 성분으로 나타나면 A1, A2고 거기다 K라는 실수 곱해주면 벡터 OH가 된다라고 우리 지금 여기 써놨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KA1 빼기 B1이 X 성분이고요. KA2 마이너스 B2가 Y 성분이 될 것 같습니다. 벡터 BH를 선생님이 지금 화면 밖으로 살짝 나갔는데 벡터 BH를 성분으로 썼네요.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요 식을 요 위에 있는 요 식을요. 전부 다 어떤 성분을 이용해서 써봅시다. 그러면 벡터 OB를 제곱해 준 건 좌변을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겠죠? 이게 좌변입니다. 벡터 OB의 크기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OH의 길이의 제곱은 중간에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벡터 OH가 KA1, KA2 아닙니까? 그죠? 이거 제곱해 줄게요. 벡터 OH의 크기의 제곱은 자, K제곱의 A1의 제곱 더하기 K제곱의 A2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벡터 BH의 크기의 제곱은 더하기 지금 여기 더하기가 여기 내려온 겁니다. 이 X 성분의 제곱 KA1 빼기 B1의 제곱 더하기 KA2 마이너스 B2의 제곱이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되느냐? K 구해야 됩니다. K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줄 거예요. 그럼 저 지금 주어진 제일 왼쪽에 요식을 K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K에 대해 정리를 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꼼수로 넘어갑니다. 왜냐? 지금 왼쪽에 있는 요식을요. K에 대해 정리하는 거는 제가 1학기 때도 얘기했지만 증명에서의 계산 과정이에요. 증명에서 필수적인 계산 과정이 아닙니다. 얘를 잘 정리하면 교과서도 실제로 지금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죠. 얘를 잘 정리하면 K가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분모이고 분자가 A1, B1 더하기 A2, B2로 잘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나와요. 실제 이 교과서에 써둔 게 의심스러운 학생은 요거 잘 정리해보세요. 잘 정리하면 밑에 거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그 과정을 건너뛰어도 된다고요. 또 하나의 팁. 그 과정을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냐? K가 이게 나온다는 거 어떻게 외우냐? 말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벡터 A 내적 벡터 B가요. 얘가 나온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K가 요 K를 빨간색으로 쓸게요.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분의 A1, B1 더하기 A2, B2여야지만 요 뒤에 있는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과 약분되면서 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외우자는 거죠. K가 이거다가 아니라
K에 뭐가 들어가야지만 증명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겠느냐를 외우자는 거죠. 증명이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증명 끝. 자, 왜 증명이 끝났느냐? 그러니까 교과서는 세타가 90도보다 작을 때와 세타가 90도일 때, 세타가 90도보다 클 때의 세 가지 경우는 아는데 왜 경우의 수를 안 나누어도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마치진 않죠. 뒤에서 당연히 조금 더 이어가는데 이 증명을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타가 90도보다 작은 거는 요 그림입니다. 그러면 OH가 이렇게 나오고 K가 뭐가 됩니까? 양의 실수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벡터 OA와 여기다 그냥 그림 그릴게요. 벡터 OB가 딱 직각이에요. 딱 직각이어도 여기 점 B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얘가 점 O이자 동시에 점 H가 되겠죠. 그럼 OH는 실수 K 곱하기 OA다라고 못 나타냅니까? 나타낼 수 있죠. OH가 뭐예요? 0벡터가 되잖아요. OH가 0벡터라는 것은 K가 뭐인 거예요? K가 0인 거죠. K가 0이 되면 요 그림이 정확하게 다 됩니다. 우리 지금 K가 실수거든요. 양의 실수 아니에요. 그냥 K에 대해서 벡터 OH를 실수 K 곱하기 OA로 나타낸다 였거든요. K가 0이 된 거죠. K가 0이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분의 A1, B1 더하기 A2, B2가 K인데 어디가 0인 겁니까? K가 0이면 분자인 A1, B1 더하기 A2, B2가 0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직교하는 두 벡터의 내적값은 0이 된다가 또 어디서 나오느냐? 내적은 무조건 A1, B1 더하기 A2, B2로 나오는데 세타가 90도, 두 벡터가 직가할 때는 K가, 즉 얘가 0이래. 얘가 0이어야지 K가 0이지. 제가 지금 K의 분자 아니냐. 그죠? 그래서 얘가 세타가 90도일 때도 이 공식 안에서, 이 증명 안에서 달라지는 부분 전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여기 위에 그냥 대충 그릴게요. A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점 O고 각이 둔각이야. 세타가 90도보다 커. 그러면 점 B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OH가 여기 있죠. OH가 이렇게 뒤로 가죠. 문제 생겨요? 안 생기죠.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음수인 거죠. 벡터 OA와 벡터 OH의 방향이 다르면 K가 음의 실수일 때 OH는 음의 실수 K 곱하기 OA다 꼴로 잘 나오죠. 마찬가지. K가 음수인 거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A1, B1 더하기 A2, B2는 얼마든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분자가 여기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항상 양수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A1, B1, A2, B2 요 네 개 중에 하나는 얼마든지 음수가 될 수도 있죠. A1이 마이너스 8, 뭐 B1이 1, A2가 1, B2가 1 그러면 분자직은 음수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 공식 잘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실은 교과서처럼 1번, 2번, 3번으로 나눌 필요 없이 모든 세타, 예각이나 직각이나 둔각이나 모든 세타에 대해서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A1, B1 더하기 A2, B2다의 증명이 다 가능한 겁니다. 교과서는 왜 얘를 굳이 세 가지로 나눴나 모르겠어요. 내용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내용적인 설명이 너무 어렵다. 그냥 나는 시험에서 시험 점수만 잘 맞으면 된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보면 그냥 시험 점수만 잘 맞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91페이지 증명 문제는 1번만 쓰면 된다. 91페이지 증명 문제 1번에서 1번 처음 시작이 세타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이잖아요. 그거 드러내고 그냥 그 밑에 줄부터 쭉 쓰면 그냥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된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지금 나온 요 공식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92페이지
문제 3번인가요? 문제 1, 2번을 푼 기억이 없는데 1, 2번에 앞에 아까 풀었군요. 예. 92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1번 벡터 A가 성분으로 나타나서 5,3이고 벡터 B가 0,1일 때 두 벡터 A, B의 내적을 구하여라. 일단 내적은 진짜 쉽습니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X 성분끼리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합니다. 5 곱하기 0, 5 곱하기 0이죠.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해요. 3 곱하기 1, Y 성분끼리 곱합니다. 더해주면 됩니다. 5 곱하기 0은 0이고 3 곱하기 1은 3이니까 얼마입니까? 3이에요. 내적 쉬워요. 내적이 쉽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내적의 목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3이라고 되게 쉽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3번에 1번은 이제 끝난 거기만 계속 그냥 이어볼게요. 여러분 벡터 A의 크기 못 구해요? 벡터 A의 크기 구할 수 있죠. 예. 얼마입니까? 귀찮아서 그럴 뿐이죠. 25 더하기 3이니까 34인가요? 루트 34잖아요. 벡터 B의 크기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어쨌거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요. 무조건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겁니다. 근데 여기다 위에서 구한 값들을 다 계산을 해볼게요.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3이에요. 벡터 A 크기 루트 34고요. 벡터 B의 크기 1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뭐가 나옵니까? 코사인 세타가 루트 34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3이니까 루트 34분의 3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좌표평면에 5,3이라는 점 A가 있어요. 0,1이라는 점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점 5에 대해서 5A와 5B 사이에 요 각 세타 이거 몇 도입니까? 몰라요. 몇 도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몇 도인지 모르지만 코사인 세타 값은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루트 34분의 4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수학자들이 모든은 아니죠. 거의 모든 세타 값을 거의 모든 코사인 세타 값을 맞추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미 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즉 표가 있으니까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루트 34가 한 6보다 살짝 작으니까 얘가 2분의 1보다 살짝 큰 뭐 예를 들어 0.5714라고 합시다. 코사인 세타 값이 0.5714가 나오는 세타를 표로 다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예. 요 값이 세타가 뭐 한 64도라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요 사이값이 64도다라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산 대충 했고 이 계산 대충 했지만 수학자들이 만든 표를 보면 요 계산을 엄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5, 왜 이거 0이 됐어? 5,3과 0,3을 이렇게 0,0을 잃었을 때 요 각을 64도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구하려고 내적이라는 거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갔죠? 그쵸? 너무 멀리 갔지만 어차피 얘도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오는 거니까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쵸? 알아는 놔야 됩니다. 다만 지금 조금 성급하게 공중공중 뛰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라서 그럴 뿐이지. 3-2번 한 번만 더 복습해 봅시다. 벡터 A가 2,7이고 벡터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1입니까? 1이면 두 벡터의 내적은 2랑 마이너스 4 앞에 것끼리 곱하고요. 뒤에 것끼리 7과 1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벡터 내적하면 실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실수는 당연히 뭐 양의 실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의 실수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교과서 92페이지 내적의 성질 역시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적의 성질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92페이지랑 아래쪽이랑 93페이지 위쪽에 증명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 93페이지에 지금 파란 박스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한 증명들이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증명 문제로 내려면 낼 수 있는데 얘는 쉽습니다. 얘네는 그냥 벡터의 성분에 대한 내적,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두 성분을 이용해서 A1, B1 더하기 A2, B2다를 이용하면 바로들 풀 수 있는 거라서요. 저도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93페이지 일단 파란 박스 보십시오. 첫 번째,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한 것과 벡터 B와 벡터 A를 내적한 것이 같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벡터의 내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증명 어떻게 하느냐? 네. 간단해요. 그냥 뭐 벡터 A에다가 A1과 A2 성분을 나타내고 벡터 B에다가 B1과 B2를 나타내십시오. 그럼 좌변은 계산해 보십시오. 그 벡터의 내적의 공식에 따라서 A1과 B1을 곱해준다. 앞에 것끼리. A2와 B2를 곱해준다. 뒤에 것끼리. 더해준다 인 거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변은 요거 지금 벡터 B와 벡터 A의 내적을 성분으로 쓴다면 B1, B2에다가 내적 기호 좀 까만색 점을 진하게 찍고 A1, A2를 이렇게 내적해 준 거니까요. 앞에 것끼리 곱해주고요. B1과 A1을 곱해주고요. 뒤에 것끼리 곱해주면 되죠. B2와 A2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좌변도 A1, B1 더하기 A2, B2고 우변도 사실은 요들은 그냥 숫자끼리의 곱셈이니까 숫자의 곱셈에서의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우변도 A1, B1 더하기 A2, B2다라고 쓸 수 있겠죠. 증명 끝. 이렇게 씁니다. 나머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의 증명 자체는 생략할게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1학기 때도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거의 증명을 좌변 따로 뚝 떼어놔서 좌변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변 따로 뚝 떼어놔서 우변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놔야지 처음부터 얘가 성립한다라고 증명 문제 예를 들어 중앙 서술형으로 냈어요. 근데 처음 대가리 풀이의 대가리에다 얘 딱 박아놓고 얘가 화살표에서 어떻게 변하고 얘가 화살표 변해서 어떻게 되고 하면 안 된다. 거의 0점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증명 과정은 생략. 여러분이 그 교과서에 있는 거 보고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거 같네요. 벡터 A와 벡터 B 플러스 C의 내적은요.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을 먼저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벡터 A와 벡터 C의 내적을 계산해 준 거를 이렇게 계산해도 결과가 같다. 무슨 법칙입니까? 결합법칙이죠. 그렇죠? 동그라미 2번이 두 줄인데 동그라미 2번의 밑에 줄도 사실은 우리가 이 동그라미 1번의 교환법칙에 의해서 요 괄호하고 벡터 더하기 벡터가 뒤에 있느냐 아니면 요 둘이 교환법칙을 휙 자리 바꿔서 괄호 벡터 더하기 벡터가 앞에 있느냐
결과 같겠죠. 1번에서 지금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줄로만 쓰려면 아무거나 하나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 K에다가 벡터 A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벡터 B를 내적해주나, 아니면 벡터 A에다가 괄호가 있으니까 실수 K에다가 벡터 B 곱셈하는 걸 먼저 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실수와 벡터의 곱셈 먼저 해주고 벡터의 내적을 나중에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벡터 A와 벡터 B에 내적해놓고 실수 K를 나중에 곱하나, 여기도 괄호 지금 교과서에 들어가 있죠. 요 셋이 성립한다. 얘는 어떤 뭐 특별한 무슨 법칙이라고 부를 만한 건 없네요. 얘가 다 성립한다. 역시나 증명하려면 뭐 벡터 A에다가 요거 대입하고 벡터 B에다 요거 대입해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다 성립한다는 걸 보일 수 있고요. 자, 요것만 하나 찍고 넘어갑시다. 요것만 하나 찍을게요.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이게 K는 실수고 벡터 A, 벡터 B는 당연히 벡터라서 요런 곱셈, 내적이 가능한 거지. 이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벡터 A에다가 벡터 B를 내적하고 다시 벡터 C를 내적한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벡터의 내적은 벡터 2개를 내적하는 것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3개의 벡터의 내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걸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을 때가 가장 대답하기가 난감한 건데,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공부 잘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선생님 요 두 벡터 내적하면 어떤 숫자 나오잖아요. 그럼 숫자에다가 벡터 곱한 거. 그냥 뒤에 있는 벡터의 내적을 먼저 해도 되잖아요. 그럼 숫자에다가 벡터 곱한 걸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요 동그라미는 좀 굵은 동그라미라서 숫자의 곱셈도 우리가 동그라미 점 찍어서 나타내잖아. 그거랑 완전히 다른 기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 벡터의 내적 이런 거는 수학적으로 정의도 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어떠한 질문을 가져오든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질문이다라고 제가 끊어버릴 겁니다.